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순창 24도, 익산 25도, 전주 26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수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4도, 무주 33도, 군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들어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불쾌지수는 매우 높음, 식중독 지수도 경고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남원의 한 대형 관광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비가 오면 토사가 쏟아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주민들은 언제고 또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벽이 무너진 사이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자 금세 흙탕물이 밀려들고 이거 순식간에 이내 반 옆에 세워둔 승용차까지 덮칩니다. 비만 오면은 언제 흙이 어떻게 이 마을로 덮쳐버릴지 정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흙이 지금 뭐냐면 전부 다 이런 게 다 덮은 게 아닙니까 저게. 마을 옆 관광단지 공사장에 높이 쌓아놓은 흙더미가 빗물에 무너지면서 마을을 덮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는 원래 국어, 그러니까 4, 5m 폭의 개울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온통 흙으로 덮어놨는데 억지로 물길을 막아서 배수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비에 또 흙더미가 쏟아진 상황.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방지시설이라곤 천막 소재로 설치한 가림막이 고작입니다. 지금 성토를 하면서 기존의 물길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관계로 지금 토사가 계속 유출되어서 공사업체는 시공상 규정을 어긴 문제는 없다며 빗물에 의한 사고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물이 흐르는 국어라든지 그다음에 사방댐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도 사전 설계하고 승인 받으면서 그쪽으로 물길이 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설계들에서 그렇게 물길을 잡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장마는 한숨 돌렸지만 요즘 국지성 호우가 잦고 한두 차례 태풍도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은 흙더미가 또다시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백제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익산시 금마면에 태양광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13곳이나 되면서 고도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1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면적의 조성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올 연말이면 공사를 마치고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궁리 유적지와 미륵사지 석탑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유적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된 왕궁 5층 석탑이 불과 600m 이내에 지금 이런 태양광 시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이고 이건 즉시 철거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제 역사를 고이 간직한 유적들이 모여있는 익산시 금마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13곳에 이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2년부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등 백제 유적지를 중심으로 7개 지역을 고도 보존지구로 지정해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왕궁 유적지구랑 옥상은 미륵사지까지 다 넣어가지고 현재 지구지정이 그렇게 확대가 됐어요. 그러나 고도 보존지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고도 보존지구로 지정된 유적지와 유적지 사이의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태양광 시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지 안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근데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국책사업이나 뭐 해가지고 들이대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해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막을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백제 고도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4호기 경납 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많은 구멍이 발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한수원은 보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안전마저 땜질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1m 57cm 깊이의 대형 구멍이 발견된 한빛원전 사옥입니다. 운영을 맡은 한국후력원자력과 관리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보수할지 검토 중입니다. 구조물 건전성 평가를 8년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함 부위, 그 공국에 대해서 보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서 문제는 과연 수많은 구멍을 때운다고 될 것인가입니다. 지난 2001년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가 가압 경소로형 원전 경락 건물을 4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뒤 수압을 이용해 실험한 영상입니다. 압력이 높아지자 툭툭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벽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멀쩡한 건물인데도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갈라져 터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처럼 구멍이 숭숭한 콘크리트 벽을 메워봐야 완전히 붙지 않는 만큼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 구멍을 메꿔갖고 보수한 원전의 경우에는 이거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당연히 빨리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냥 그 멀쩡한 거하고 다시 메꾼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걸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실험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건데 무슨 근거로 안전성을 주장하느냐. 부분적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는데 경락 건물이 통째로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안전마저 땜질하겠다는 발상에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묻는 이유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400여 개의 금융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전주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SK증권이 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24개의 금융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전주에 추가로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수요조사에 맞는 더군다나 또 접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SK증권이 전북 혁신도시에 사무실을 내기로 하고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SSBT는 전주시 서신동에 사무소 위치를 확정하고 오는 8월 21일 개소를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에서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 등 주요 투자 운용사와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지사 지점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한 3군데 정도 되고요. SSBT에 이어서 SK증권과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전주 사무소 개설로 금융기관의 서울 중심의 영업 활동이 어느 정도나 전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전제 조건인 노사민정 상생협약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8월에는 정부의 지원을 신청할 예정인데 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늦어져 정부 지원은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투자하는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군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 전라북도는 최근 노사와 군산 시민들도 참여해 노사와 원하청, 지역의 상생 협약 의제를 제안하고 이해도를 넓혔습니다. 군산에서만큼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말 원하청에 함께 가는 그런 사업장을 좀 만들자. 그 방법으로서 지역 산별 교섭을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급만큼은 함께 가자. 전라북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 협약안 도출에 속도를 냅니다. 8월 말까지는 노사민정 상생 협약을 맺어 9월로 예정된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모 자체가 늦어져 정부 지원을 제때 받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급하다고 강조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이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도심 속 물놀이 시설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광복절을 앞두고 대형 태극기 개양 운동에 나섰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시원스레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도심 속 물놀이 시설인 남원 물방개 워터파크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끄러서 타고 물도 맞았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남원시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방개 워터파크는 매주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운영됩니다. 임실군이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임실군은 전해산 의병장 등 수많은 호국 영웅들을 배출한 고장이라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기념해 군 청사와 관내 주요 기관, 가정의 태극기 개양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관내 많은 기관에서 대형 태극기 달기에 적극 동참하여 나라사랑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익산 대판천 정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익산시는 3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판천 교량 5곳과 제방 1.25km 구간을 정비했다며 미륵산 주변 경관 개선과 하류 구간의 홍수 처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 16일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던 상산고 학부모들이 고발건을 취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수개월간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고 평가의 위법성까지 밝혀졌는데도 교육감은 반성과 진정한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고발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이 새우깡 원료로 외국산 구입 대신 국산 꽃새우 수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랍도는 어제 농심과의 면담에서 농심 측이 국산 꽃새우를 새우깡 원료로 다시 수매하기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어민들은 서해 환경오염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로 값싼 외국산 새우를 새우깡 원료로 대체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